최상목 대 어제 뭐 이재명 대표 제가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만났을 때, 뭐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예. 아니 저는 최상목 대행이 아니라 뭐 최상목 평론가인 줄 알았어요. 지금 네. 뭐 하는 얘긴지. 자신이 권한을 갖고 있는,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인데 유혈 사태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3자적 관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왜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아니 지금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국채 정보를 통과하는 사람은 자기인데. 예. 아니 물리적 충돌을 막을 뭐 권한이 있냐고요. 이재명 대표랑 권영세 저 비대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리고 뭐 불확실성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 그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체포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명확하게 예. 법률적인 해석이 이미 내려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르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기계적인 중립이 지금 지킬 때입니까? 자, 본인이? 네. 아니 명확하게 그러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라는 거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 그거는. 확실히 옳고 그름을 보면서 또 유혈 사태가 걱정된다고 하면 유혈 사태가 안 나게 지시를 내리면서 그게 권한 대행의 역할이고 권한 대행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 뭐 페이스북 뭐 사진도 바꾸고 막 그러면서 권한 대행이라고 경력도 넣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역할을 해야죠. 나중에 이제 다 조사받을 거거든요. 본인도 네. 내랑 관련돼서 그때 이제 본인이 궁색한 처지에 몰리면 지금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저는 후회를 하게 될 거다. 자,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법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뭐 이거는 그러면은 16일 정도에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걸로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빠르면 내일 또는 모레 정도 이제 우리가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독소조항 없애서 뭐 제3자 특검 이렇게 하면은 받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또 우리가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어제 뭐 의총을 열어서 했는데 결론도 못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못해 저희가 어제 긴급의총 열어서 한 얘기가 우리 네. 수석이 하는 얘기가 니네 아니라도 내라 그러면. 근데 어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 이제 의총을 열어서 논의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네. 해당 쪽 의지가 없으니까 결론이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말잖아요. 예.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시간 끌기죠 당연히 시간 끌기인데 예.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죠? 제3자 특검 그 비토권도 다 없앴잖아요. 대법원장 추천한 2인에 대해서 그냥 최상목이 누군가 임명은 끝이에요, 그거로 그죠? 예. 그리고 그 뭐 관련된 것들도 이제 그 외환 관련 혐의 요거 넣었다고 또 이거 갖고 트집 잡죠 지금. 아니 저는 근데 외환 관련 혐의 이제 넣었다고 트집 잡으면서 한 얘기가 김정은이 좋아할 일이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환죄, 외환 유치죄 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끌어오려고 했다 이 네. 얘기인데 예. 이거 왜 김정은 좋아할만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안 되더라고요. 막 던지는 거죠. 그리고 예. 그 저희가 정확하게 어제 이제 긴급의총 통해서 정확히 그 법문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다 설명을 들어갔고 정확히 이제 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 주장이 얼마나 억지고 거짓이냐면요. 네. 그 특검법에는 외환 유치죄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 외환 관련 혐의 외환 관련 혐의 이렇게 돼 있어요. 외환 관련. 그래서 그 이제 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북한이 네. 외국이냐 이거예요. 그럼 북한을 국가를 인정하는 거냐 또 이렇게 생떼를 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북한과 소통했냐 뭐 이렇게 생떼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는 외환 유치죄라는 표현이 없고요. 외환 관련 혐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잖아요. 뭐 오물 풍선 원점 타격하는 것도 있고 NLL에서 도발을 유도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뭡니까 그 드론 보낸 것도 무인기 보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지 이게 그 외환 유치죄에 해당되는지 네. 또는 해당이 안 되면 일반 이적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국가보안법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특검을 통해서 조사해봐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네. 외환 유치죄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특검이라는 게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네. 이런 거잖아요. 특검법이.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게 특검법의 취지인 거지. 네. 국회에서
이죄를 졌어, 이죄를 졌어 특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 그죠?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특검이 조사를 하는 거고 예. 거기 혐의가 있으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보고 그걸 기소하면 되는 네. 것이고. 그러면서 그 범위도 그러니까 네. 뭐 다축소에서 뭐 6시간 동안의 것만 가지고 특검하자고 이런 또 이건 또 신박한 또 생각은 또 누가 어디서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6시간 동안 건 다 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생중계로 봤습니다. 참. 네. 그 전에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이 병력 배치나 이런 무기 준비를 어떻게 한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될 게 이제 산더미 아닙니까? 정말 사실은. 원하는 걸 다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특검이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수사관이. 그것도 다 줄여줬죠. 50명 줄였죠. 그리고 네. 기간도 30일 단축했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더 이상 할 게 없고 어제 법무부 차관조차도 이제 그런 뭐 그 서로 이견이 있을 만한 것들은 다 해소된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엄한 거 갖고 막 대주도 않는 거 주장하면서 막 어거지 쓰고 있는 거지 한마디. 자, 국민의힘의 이제 주장이 나오곤 있지만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 결국 또 최상목 대행이 키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뭐 통과될 게 뻔하고 네.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국회로 넘어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요. 네. 이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만 행사 안 하면 끝납니다, 그냥. 그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여야가 합의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원적인 요소 뭐 그런 얘기까지 막 했잖아요. 그 주장도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네. 근데 그거 다 풀렸어요 이제. 법무부 차관이 공중에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은 부담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절차라든지 본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것들은 다 해소된 상태에서 네. 범위 정도만 남은 거잖아요. 지금 저 국민의힘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럼 그 범위와 관련된 것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판단할 이유가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할 바로 명분이나 공포해주면 돼요, 바로. 이유가 없어요. 예, 제가 봤을 없어요. 때는. 예. 만약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이제 그 선을 넘어가는 거죠. 아니 사실 최상목 대행도 지금 이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 아닙니까? 대상이죠. 윤석열한테 A4 용지를 맨 처음에 쪽지 받았다고 했는데 A4 용지랑 쪽지랑 또 다르잖아요. 아이고 그 안에 지금 하나하나 더 자꾸 발견 하나씩 더 하고 있잖아요. F4A 긴급 여러 F4A. 거 한 것들 예, 뭐 그래요. 유동성 만들고. 무제한으로 예. 공급하겠다. 이거 전부 다 그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때를 전제해가지고 비상 입법기구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예산 준비하라고 하고. 그게 얼마나 큰 저겁니까. 그거를 뭐 자기는 안 받다고 하는 그걸 그리고 이제 대통령 받은 데면 안 더 웃긴 거는 이제 그 10시 30분 경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1시간 뒤에 F4 비상 긴급회의 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시 30분쯤에 이제 1시간 정도 회의했다라고 하는데 네. 보도자료 뿌렸는 데는 보도자료의 그 시간에는 그 23시 40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그 본문에 써 있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미 그 보도자료 다 작성해 놓은 거예요. 아. 그 보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면 실수한 거래요. 이거 시간을 잘못 적었대. 그러니까 너무 쉬워. 참. 그죠? 자, 이것도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최상목 대행의 내란 혐의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이걸 또 알고 있었냐, 또 어떤 준비를 했냐, 여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예요. 최상목 대행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것 또 이 거부권 행사한다, 있을 수 없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돌아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2표가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통과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생각 예.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2표지만 한 표가 또 기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표 정도라고 보면은 충분히 이 정도면 이탈할 수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그 우리가 그 계엄 해제할 때 들어왔던 18명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변명을 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네. 한동훈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고 그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이제 자기네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갖춰졌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속으로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할 말이 그래요. 생겼잖아요. 이제. 그러게요.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오마이 TV가 한남동 관저 현장. 자, 여기 이제 입구입니다. 공관촌 들어가는 입구인데 한 남성이 지금 신호기 주변에서 뭘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뭔가 뭐 조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차량 이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뭔가 좀 싣고 아마 저거 이제 이 쓰레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기 안에 또 뭐가 들어 있을까 좀 이게 좀 또 궁금하더라고요.
저 타고 나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일지 아니면 안에 뭐 다른 게 또 있을 수가 있을지 이건 뭐 저희가 검문 검색을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이렇게 오늘도 뭔가 차량 이동이 좀 빈번해 보인다. 영장 집행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관저 주변도 좀 발빠르게 또 많은 차량,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좀 오마이 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마이 TV 현장 여러분들 함께 지켜주고 계신데요. 아직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함께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자, 우리 해초님께서 공수처, 경찰 이것들 지금 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다음 대책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지금 삼자해동 이런 모습 또 오늘 아직까지 영장 집행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오늘 아니면 내일이다.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들어간다. 이런 목소리 관측은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저 현장 보고 계신데 자, 이렇게 뭐 차벽으로 계속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차벽을 통해서 막아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류사명 전 총경을 제가 모셔서 말씀 들어봤거든요. 차 끌어내고 이런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은 예. 끌어내고 바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우리 경찰들이 네. 그 안전 관련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그런 것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뭐 안전. 집회 같은 거 할 때 항상 그 옆에서 예. 평화적으로 그 관리하는 그런 능력들은 대단하고 또 음. 저런 거 관련된 것들은 우리 그 경찰들이 아주 많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네. 저건 뭐 일도 아닐 겁니다. 저거. 일도 아닐 거다. 마음 먹으면 지금 또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형사들 경력들 보면은 1,000명 이상 아니겠습니까? 뭐 수사단, 특수단 인원 다 포함하고 공수처 인원 포함하면은 저는 1,100몇 명, 1,500명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투입되는 인력만. 네, 저쪽은 한 200명도 남짓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안에서 네. 그 중에서 한 190명은 뭐 소극적으로 예. 이렇게 될 게 보이니까 저는 그게 어렵지 않게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경찰도 보니까 뭐 2박 3일까지 뭐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수, 목, 금 뭐 이렇게 2박 3일 아니면 화, 수, 목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기저귀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이제 예. 한 10명 정도가 되게 강경파가 있다 뭐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 네. 그 10명 정도만 한 명 한 명 이렇게 따박따박 순서대로 이렇게 잡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방해하는 거에 대해. 네, 특히 이 지휘부 체포 그것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휘부가 무너지면은 경호처 같은 경우도 확 다 직원들이 무너지고 지금은 그냥 서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1차 집행 때부터 나왔으니까. 야,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 친구 중에 예. 경호처에서 이제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네. 정말 프라이드가 대단하거든요. 경호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근데 근데 저기에 지금 그 수백 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네. 지금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그 가족들하고 맞아요. 정말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음. 자존감. 그래서 지금 일부 이제 간부들은 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입장이 뭐냐 이걸 또 물어봐 달라라고 네. 해서 김성훈 차장이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부에서 지금 부급을 끓고 있는 겁니다. 뭐 내부망에서도 네. 그 체포영장 방해하는 거 공무집행 방해다라는 글도 올라왔었고 올라왔었고. 그걸 또 김성훈이가 삭제시켰는데 다시 항의해갖고 다시 또 다시 복구시켰다고 예. 하니까 거기에서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잘 통용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또 확인이 되고 있는 거라서. 그렇네요. 예. 자 이제 체포 정말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